감은 상태인지 근데 살짝 힘 뺀 상태에서의 이걸 대칭 맞아요? 고객님한테 일단은 편하게 눈 떴을 때 기준으로 맞춰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원래 뜨는 거 일부러 이렇게 뜨지도 않고 일부러 이 사람이 이렇게 다닐 수 없잖아 앞으로.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고객님이 제일 편하게 떴을 때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거를 정확히 진단을 해줘야죠. 고객님 지금 이렇게 뜨셨을 때 보니까 눈을 이렇게 눈썹이 한쪽 근육이 이만큼 올라가네요. 이렇게 올라오네요. 여기다가 디자인을 잡게 되면 실제로 눈썹이 있어야 될 위치는 여긴데 이만큼 잡게 되면 눈을 떴을 때 기준으로 하면 한 이 정도 5mm, 뭐 3mm 오차가 발생되니까 보톡스를 맞고 오셔라 하든지 이대로 똑같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오차가 나니까 그냥 저희가 만약 난 보톡스 맞는 거 너무 싫어 무섭다 민수 그렇게 하면 그냥 요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올려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올려드린 것만큼 그럼 양쪽을 어떻게 해야 돼? 짝짝이로 수술해야 돼. 짝짝이로. 그거는 고객이 오케이 한 거니까. 그래서 그거 눈 떴을 때 편안하게 떴을 때 어느 정도 뜨는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계속 사진 찍고 영상 찍고 그렇게 해서 고객님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비율? 엠보 비율. 비율을? 네. 3분의 1, 2분의. 근데 그거는 조금 눈 모양 보고. 우리 이거 센치 기준은 왜 가르쳐 준 거야? 여러분들이 비율을 못 잡을까봐 가르쳐 준 거야. 원래 기준은 뭐야? 먼저 최대한 길이, 먼저 한쪽을 그렸을 때 그 기장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6cm, 7cm 넘어가는 눈썹 없어요. 보통은 5.5에서 5.5 사이에 눈썹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코에서부터 눈썹 꼬리, 그 다음에 콧망울에서 눈썹 앞머리 2개, 이 두께는 보통은 1cm 이내이고요. 7mm에서 1cm 이내예요. 그리고 눈썹 콧망울에서부터 눈썹 산, 동공을 거스르고 올라가는 그 지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센치 감각을 익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옮기시는데 점을 체크합니다. 양쪽에. 그리고 앞머리도 두께도 점 체크됐죠. 산 위치도 체크됐고 그 다음에 꼬리 위치도 체크가 됐을 거예요. 점을 따라서 이렇게 쭉 그려갑니다. 자 없이 내 눈을 자처럼 만들어라. 앞머리 여기 콧망울에서부터 눈 동공 지나가는 거 끝에서부터 여기 눈썹 산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맞추면 돼. 그랬을 때 보통은 한 6구로 가게 되면 보통은 기장이 한 3.5여도 맞을 때가 있어요. 눈 자체가 작은 사람들. 그래서 꼬리가 약간 길면 돼. 이 사람이 꼬리가 요거니까 3.5보다 계속 막 4까지 가지 않아요. 꼬리가 긴 게 더 예뻐요. 이렇게 꼬리를 더 길게 빼보세요. 쌍꺼풀 없는 눈 있는 쌍꺼풀 수술을 하는. 쌍꺼풀이 수술한 눈, 요거 마스터반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죠. 또 뭐냐? 쌍꺼풀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 다 수업 중간에 운전 중에 나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이건지 저건지 막 모를 때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쌍꺼풀 라인이 우리가 보통은 1에서 2 정도 미리수 보이는 게 예쁘고 그래서 점점 앞에는 얇다가 뒤로 갈수록 퍼지는데 이 쌍꺼풀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무 커. 소시지 눈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가려주고 그 폭을 조절해 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 디자인에 그렇게 제안하고 그렇게 소시지 눈은 그렇게 가려주는데 반대로 쌍꺼풀이 너무 얇은 사람들 있죠. 일부러 돈 주고 그 사람은 한 거였어. 그런데 내가 그거를 까맣게 다 칠해버리는 순간 쌍꺼풀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님한테 요거 쌍꺼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1, 2mm 정도로 하게 되면 쌍꺼풀이 덮어져서 없어져 보일 수도 있는데 고객님한테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물어보고 여쭤보고 고객님 오케이 하시면 서약 받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저 그냥 마음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가서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님하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나중에 뒤에 3번, 4번 계속 만나면서 전화로 시달리고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면 좋죠. 이렇게 대답이 됐나요? 그래서 쌍꺼풀 폭을 보고 눈매를 보면서 한 2, 3mm 정도 쌍꺼풀 폭이 보이는 게 예쁜데 그거보다 더 많이 보이면 우리가 더 가려주고 그거보다 덜 보이면 우리가 조금 더 얇게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눈매를 교정한다. 실수할 때 지우는 거
아이라인 실수할 때 아이라인 실수할 때 솔직히 아이라인 색소 블랙베어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진하고 한 번에 잘 들어가는 색소기 때문에 솔직히 지울 수가 웬만하면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이라인 같은 경우는 또 약간은 또 깊이 있게 들어가기도 하고 꼼꼼하게 들어가니까 확실히 빼기가 어렵지만 피부를 우리 식염수 있어요. 식염수로 피부를 식염수의 농도로 얘를 끄집어내는 경우죠. 내가 식염수를 한 방울 빈 색소 바늘에 넣어서 순간적으로 걔를 약간 물처럼 꺼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다시 밀어 넣는 거죠. 물을 밀어 넣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조금 더 빠진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미리 넣은 거를 일부러 딱지를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딱지가 두껍게 떨어지고 재생이 되면 그렇게 해서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어요. 옛날엔 색을 빼는 색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방법밖에 안 됐었는데 요즘은 색을 빼는 색소도 있으니까 그대로 덮어서 뺄 수 있다. 그렇지만 일주일 안에 시술은 해야 되고 아니면 직후에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했나요? 네. 어떻게 해요? 꿀팁 있나요? 근육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각서지 각서. 알았어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못 맞춘다고 근육이 이거를 아니면 보톡스 같은 것도 괜찮죠. 고객님이 이 대칭을 너무나도 나는 맞추고 싶다라고 하면 보톡스를 먼저 맞추고 오시는 것도 괜찮죠. 그게 꿀팁이겠다. 그래서 이제 보톡스 맞고 나면 이제 근육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눈썹 기준으로 맞추고 또 그러면 나중에 근육이 떨어지면 또 이렇게 뜰 수 있겠죠.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서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육 차이가 이만큼 나서 맞추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눈썹을 여기는 여기 이렇게 짝짝이로 다닐 수는 없으니까 보톡스를 맞고 오시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그나마 덜 차이 나게 기존에는 뭐 한 진짜 5mm 이상 차이가 났다면 내가 한 1mm 내외로 차이가 나게 해주겠다 하거나 아니면 보톡스를 제한하거나 그렇게 해서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시술이 지금 되게 급하고 손님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한테 바른 방법을 안내해 주는 것도 우리의 또 일이에요. 그래서 고객님이 뭘 원하시는 건지 나는 앞으로 1mm의 오차나 이런 것들이 없이 진짜로 되게 완벽하게 딱 이렇게 진짜로 되길 원하는 건지 아니면 나는 오늘 당장 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나은 느낌을 원하는 건지 이제 나는 지금 당장 하고 싶고 나 이제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뭐 보톡스 맞고 오세요 뭐 할 일을 계속 제안해주면 그게 또 싫거든요. 그런데 나같이 나는 이게 진짜 딱 완벽하게 맞았으면 좋아하는 사람한테 지금 시술이 급한 게 아니라 고객님 이렇게 한번 제안해 볼게요. 그러니까 고객이랑 많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분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심리를 좀 파악하는 게 여러분의 공부가 될 거예요. 네네. 어떤 것들이 혹시 있을 거죠? 네네네. 그거 얘기해 드릴게요. 헤어라인 했을 때 일단은 우리가 헤어라인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시술에서 팔각부에 아무것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무슨 실수했을 때 같아요? 아는 사람들 그냥 하나씩만 불러봐. 니들 깊이죠. 솔직히. 그리고 또 뭐죠? 텐션이죠. 네. 그리고 또 뭐예요? 색소를 내가 제대로 피부와 차이 나지 않게 그거를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 거. 그 다음에 그 사람, 환자의 상태, 고객의 상태에 피 출혈 이렇게 나게 하면은 색이 안착이 안 되죠. 그리고 색소팩 제대로 안 한 거. 그 다음에 고객이 앞으로 후 관리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샴푸 바로바로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이런 거 다 체크해야지. 그치? 이런 것들을 하나도 뭐 샴푸하고 있었는지 염색하러 다녔는지 모르잖아. 그거 다 빠질 수 있다고 미리미리 얘기했었어야지. 그리고 깊이도 그냥 내가 아직 무섭다고 그냥 쓱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타다다다닥 하면서 한 번씩을 다 점점점이 찍어지면서 은은히 싹싹 긁어주면서 해줘야 피도 안 나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고객의 컨디션 체크를 내가 미리 했었어야지. 피가 났다는 거는 아까 지금 방금처럼 컨디션 체크가 제대로 안 됐던 거지. 피곤한 사람, 술 먹은 사람, 뭐 이 비타민이나 생리 중인 사람 이런 거 체크 다 하고서 미리 오시라고 했었어야지. 헤어라인 예약 들어오는 순간 바로 메시지 넣어줘야지. 왜냐면 이런 상태일 때는 안 된다고. 해야지. 헤어라인 하고 약 바르면 색소 빠진다는데 약 무슨 약? 그거 주는 재생력. 네. 그거 아니 발라야죠. 딱지가 너무 두껍게 떨어지는 것도 색을 떨어뜨리게 해요. 그래서 좀 촉촉하게 얇게 떨어지는 게 좋고 재생이 되는 게 좋기 때문에 막 오랫동안 바르는 게 문제인 거지. 보통 하루 이틀 3일 정도는 발라도 되죠. 촉촉하게 딱지가 떨어지는 게 좋죠. SNP 기법 응. 그거
네네네. S&P 저희도 교육과정에 있어요. S&P만 따로 단독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졸업하고 나서 S&P 따로 배워도 돼요. 근데 S&P가 솔직히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왜냐면 되게 장시간 동안 끈질긴 인내와 그런 거를 바탕으로 점점점 도트를 10,000개 가까이를 찍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찍는다고 쳤을 때 내가 이쪽에서는 선과 선의 간격을 잘 유지했어. 여기서는 내 의욕이 잘 생겼거든. 근데 이쪽 찍을 때 어때? 힘이 든 거야. 3시간 되면 그거 할 수 있겠어? 안 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끈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깊이를 똑같은 깊이와 똑같은 파워와 똑같은 도트의 크기를 만들 수 있을 때, 그때 원래 S&P를 하는 게 맞아요. 이거를 초보한테 가르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초보한테 우리 지금 한 달 동안 이거 힘 빼기만 계속 죽어라 연습했어. 이런 사람들한테도 내가 이거를 10시간씩 숙제를 해온 사람들한테도 아직도 안 가르쳐주고 있잖아. 이거는 배울 게 아직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단계 끝나고 여러분들이 한 6개월 정도 시술하고 내가 깊이 넣었다가 뺐다가 뭐 중간까지 이런 게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순간이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라데이션이 잘 안 됐죠. 계속해도 힘을 빼라고 하는데 힘을 어떻게 빼는 건지 안 됐지만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색칠 공부할 때 보면 이게 띠가 안 생기네, 힘이 빠지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그게 되거든요. 그쵸? 이 말이 이해될 거예요. 다 우리가 겪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보기에는 점만 찍은 거니까 되게 쉽거든. 그렇지만 이건 반영구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나중에 그 고객이 이제 딱지가 떨어지고 리터치를 받고 그 다음에 다 하고 일상생활을 하기에 그게 이제 편안하게 딱 도트 크기가 똑같이 찍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 그냥 가죽판에는 얼마든지 괜찮죠. 깊이 있게 들어가는 이게 잘 티가 안 나니까. 그렇지만 사람한테 초보들 하기에는 안 좋다. 솔직히 우리가 하는 거는 약간 마이크로 단계의 S&P예요. 그래서 미세 입자로 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수 처리도 할 수도 있고요. 대머리이신 분은 조금 더 약간 타공을 3P나 뭐 이런 걸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S&P는 약간 스포츠 머리처럼 여기를 찍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은은함은 없죠. 은은하게 티 안 나게 대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저희도 S&P 하시는 분들이 원장님들로 다 1년 정도 하셨던 분들한테만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조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이제 갓 배운 사람을 S&P만 가르친다는 거 저는 솔직히 조금 반대예요. 엠버 한 번만 넣어도 되는 경우 있어요? 엠보 한 번만 넣어도? 네. 그냥 그것까지 안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하거나 티 안 나게 해달라고 할 때, 그리고 이 사람 털 자체가 약간 아니면 연할 때는 어떻게 보면 내가 엠보선을 너무 진하게 잡을 필요가 굳이 없겠죠. 이 사람 털색이 연한데, 그리고 자연스럽게 해달라는데 내가 더 일부러 2번을 넣어서 진하게 빼버리면 그게 인위적일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그냥 한 번을 넣어서 그리고 일단은 2번을 넣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색을 진하게 넣게 좀 잘 들어가게 하려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끊어진 부분들을 다시 체크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한 번에 잘 구웠어. 그러면 굳이 안 해도 되죠. 진한 색이든 연한 색이든. 그런데 이제 보통은 피부가 연한 사람한테 할 때는 너무 도드라지게 얘만 진하게 안 잡아도 된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할 때. 이놈의 질문 언제 괜찮아, 괜찮아. 꿀팁 같은 거좀 아니, 지금 대칭 잡는 꿀팁이 얼마나 많이 나갔어요? 우리 디자인 이거 팬츠 다 재가지고 다 해서 양쪽 본 떠서 움직이는 거 그거 저번에 우리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하고 있지. 이거 점 찍어서 하는 거 이쑤시개 면봉으로 해서 양쪽 대칭하는 거 그거 배웠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디자인 그거 지로에다 겹어가지고 양쪽 대칭 맞추는 거 그거 여러분들 다 실습할 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 안 될 때는 우리 그거 뭐예요? 그거 다 자로 써가지고 다 자로 다 하세요. 근데 막 처음에는 조금 자존심 상하고 뭐 그래도 자존심이 뭐야. 일단은 무조건 똑같이 만들고 예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는 고객님이 눈 감고 있어요. 다른데 네일 아트 배웠어 막 여러분들 손 달달 떨리고 이거 지울 수도 없어. 우리는 자는 동안 살짝 가는 동안 살짝 이렇게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은 이제 뭔가 다 센치 재고 다 뭐하고 내가 꼼꼼하게 해서 일단은 빨리 끝내서 빨리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가면서 두루두루 욕해. 계속 나 발렸지 뭐하지 어쩌지 매일 빨리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처음에 오래 걸려서 2시간, 2시간 반, 1시간 반 이렇게 걸리더라도 고객님 제가 정성 들여서 쌍꺼풀이 그분도 다 알거든요. 자기가 비대칭 심한지 그리고 색 잘 안 들어가고 피부 약하고 뭐 예민하고 피 잘 나 뭐 이런 거 다 알 거예요. 그리고 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 되잖아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아 여기 고객님 지금 조금 피부가 뭐 얇아가지고 조금 피부가 잘 나와서 아니면은 고객님 대칭이 너무 맞추기가 조금 힘들어서 제가 자로 다 재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똑같네. 나는 이렇게 못 잡는데 왜냐면 이 분은 이제 앞으로 이 눈썹으로 1, 2년을 살아가실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공짜로 해준 거 아니잖아. 정성 들여서 진짜로 공 들여서 디자인 해줘야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보내드려야 되는 게 우리 업무고 그리고 힘들고 귀찮고 그렇다고 그냥 보내지 말고 그러려고 우리가 엉덩이 뚝심 기르려고 지금 10시간 숙제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제는 디자인 하는데 우리가 10시간 누가 애매겨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끊기 만들려고 이거 숙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끊기 하나 내잖아요. 일단 엉덩이 이제 앉았다면 10시간 아니야? 아니야. 2시간, 3시간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앉아있을걸요? 그거 우리 선배들은 다 할 거예요. 하나 더. 미인점. 미인점. 이제 응. 주의점이나 미인점 할 때는 색깔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블랙을 쓰시면 안 돼요. 점 색깔을 블랙을 쓰지 말고요. 다크 브라운이나 우리 거 블랙 브라운 미인점 하려고 만든 색깔이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동그랗게 하는 게 아니라 타원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타원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깨끗하게 해서 점으로 막 이렇게 막 동그랗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조금은 약간 찌그러진 느낌으로 잡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하나 그려줄게요. 얘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좀 찌그럽게 자연스럽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좀 찌그러뜨려서 얘네들이 이제 딱지 떨어지고 이 딱지가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동그랗게 하다 보면 이 겉에 타원만 보고 이 안에가 색이 안 들어갈 때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여기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안에서부터 이렇게 퍼지듯이 그러니까 안에가 진한 거고 밖에가 연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터치가 몇 번 들어? 한 번 그냥 이게 동그라미야. 동그라미인데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찌그러뜨린 동그라미. 그리고 윙 이런 느낌. 파워는 약하게. 아니 그냥 좀 진하게 이건. 진하게. 파워를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딱 넣는다고. 그리고 무조건 이거 직이에요. 직으로 들어가요. 옆으로 퍼지게 아니고 직으로 들어가요. 얼굴이 훨씬 더 잘 들어가요. 코나 이런데 눈 밑에도 하기도 하고요. 눈 어디가 떴고 인기점 볼에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코 여기 옆에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약간 볼에 있으면 인기점이래요. 이성으로부터 인기가 온다고. 제가 원래 볼에 약간 왕점 2개가 있었어요. 진짜 원래 왕년에 인기가 있었다고. 진짜 근데 이거를 떼고 나서 그럼 됐나요? 네. 끝. 됐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